자기네도 공사하는 데서 뻔히 저기 가지 널어 놓은 게 눈에 보이는데도 거기서 막 포크레인 파고 그라인더 갖고서 막 그냥.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 라이프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갑자기 봄을 시샘하는 폭설이 여주에 잠깐 내렸었답니다. 제가 사진만 커뮤니티 정보란에다가 제가 잠깐 올려드렸는데 커뮤니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보지는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폭설이 내린 영상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폭설이 내렸죠. 근데 정말 2시간도 안 지나서 언제 눈이 내렸지? 할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눈이 싹 녹아버렸더라고요. 봄을 시샘하는 폭설이 그래도 이 봄 기운을 이기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굉장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포근한 날씨와 함께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또 뭘까요?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오후부터는 다시 미세먼지가 나쁜 단계로 접어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나들이 가실 일 있으시면 꼭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나들이를 가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제가 잔소리 조금 했던 거 잊지 않으셨죠? 꼭 지켜주시기를 권장드릴게요. 자,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여러분들 전원주택을 보러 많이들 나들이 삼아 이렇게 나가실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혹시 땅을 보고 오셨나요? 예전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이러면 단독형으로 완전히 별개의 그런 필지를 구매를 해서 별개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외딴 곳에 언덕 위에 하얀 집? 이렇게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세상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방범 보안에 대한 문제로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위치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는 거는 좀 꺼려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 단지, 그러니까 최소한 8필지부터 10여 필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100여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서 많은 단지들이 같이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군락을 이뤄서 사는 그런 전원주택 마을,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가온파도 지금 21필지로 배정이 되어 있는, 실제로 지금 15주택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원주택 단지를 찾다 보니까 우후죽순 토목공사만 산을 이렇게 막 밀어놓고 이제 필지 분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개발업체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관에서 허가가 다 나서 필지 분할까지 완벽하게 됐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보시면서 땅을 알아보러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필지도 분할 안 하고서 이렇게 토목공사 해놓는 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토목공사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필지 분할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필지 분할이 다 된 이후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본인들이 작성한 임의의 계약서 형태로 필지 분할을 자기네들이 임의로 번호를 넘버링만 해놨지, 실제로 등기상으로는 필지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분양 계약을 하는 그런 개발사들도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고 체크를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에도 몇 년 동안 난개발 형태로 임야를 밀어놓고 실제로 제대로 분양도 못하는 그런 단지들이 꽤 있기 때문에 지금 여주시청에서 웬만하면은 지금 인허가를 굉장히 보류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 밀어놓고 필지 분할을 이제 자기네들 서류에만 해놓고 관공서에서 나중에 인허가가 제대로 안 돼서 필지 분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유념해 두시고 체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전원주택 단지를 그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원주택 단지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셨을 때를 가정을 해서 가온파처럼 전원주택 단지를 계약을 하셨을 때 과연 먼저 집을 짓고 여러분들이 입주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미리 계약을 해놓더라도 입주는
다른 입주자들이 이미 입주를 해서 지어놓은 걸 보고서 나중에 입주를 마지막 끝무렵에 입주를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온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초입에 이 21필지가 있는 이 단지에 저희가 세 번째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입주를 한 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입주를 했을 때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막상 살아보니 굉장히 또 단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빨리 들어가서 사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아마 참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나중에 우리는 늦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빨리 입주한 거에 대한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서 입주 시기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요. 가온파가 2년 동안 전원주택단지에 먼저 입주를 하고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2017년도 4월에 저희가 세 번째로 입주를 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이렇게 장단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좋았던 게 뭐지? 라고 일부러 사실은 떠올려서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제 머릿속에는 실제로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점은 제가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 제가 떠올리게 된 거는 주차 기득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주차 기득권? 전원주택 단지에 요즘은 6m 도로가 다 이렇게 잘 닦여져 있고, 그리고 뭐 전원주택은 땅이 있으니까 개별 필지 내에 주차 공간을 뭐 2대 이상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 그래서 뭐 주차 관련돼서 큰 문제가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주차 기득권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떠올리게 됐냐면, 실제로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면 의외로 많은 주택들이 일단 차 2대는 기본으로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실제로 가온파는 가온맘이 아직까지는 장롱면허기 때문에 차를 한 대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단지에도 한 대만 있는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다 2대 이상 갖고 있고요. 2대만 갖고 있으면 사실 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대 가진 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앞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로 옆집 같은 경우도 지금 3대를 지금 가지고 보유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주차 공간은 보통 하나 내지는 많아도 2개를 만들거든요. 주차장 면적을. 근데 3개까지 만드는 집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m 도로, 공유 도로에 이렇게 바깥에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 대한민국은 좀 그렇잖아요. 먼저 내가 입주를 해서 내가 이 공간에다 계속 대왔어 이러면은 뭐 눈치껏 다른 집들도 그 공간에는 웬만하면 피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차 기득권이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나름 장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전원주택에 살다 보면 주말에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15주택이 지금 입주를 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말에 아다리가 제대로 걸리면 한 7, 8 많게는 7, 8집이 동시에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손님들이 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6m 도로가 절대 이 넓은 공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차에 대한 부분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기왕이면 이 단지를 개발할 때 사실 한 20필지가 넘는 그런 단지들은 손님들이 오는 그런 공간의 주차 공간을 별도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개발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용인 쪽에 제가 본 전원주택 단지들은 상당수가 그렇게 커뮤니티 센터와 그 손님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그렇게 공유 면적으로 할당을 해놓고서 계획을 한 그런 단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선호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대신에 가격이 분명히 있고 내가 손해보는 필지
손해보는 면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선택 사항인 것 같고요. 어쨌든 주차 기득권은 존재한다. 그래서 장점 중에 하나로 주차 기득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집을 지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양을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맞습니다. 대규모 단지에서 대형 건설 회사에서 붙어서 뭐 A타입, B타입 이렇게 2개나 3개 정도의 타입을 딱 정해놓고서 아예 딱 안 치는 경우, 그런 대단위 단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뭐 10세대 전후 20세대 미만의 그런 전원주택 단지들은 대부분 필지랑 별개로 이렇게 건축을 하실 수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이 그렇게 필지랑 건축을 한꺼번에 그렇게 분양 계약을 하더라도 내가 유두리 있게 타입을 변경해 가면서 내가 원하는 설계로 그렇게 모디파이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20필지 미만의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에는 미리 입주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사각형이라고 하더라도 뒤쪽으로 정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정원을 덜 확보하고 뒷공간에 어떤 나만의 공간을 조금 남겨두고서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유두리가 나중에 집을 짓게 되시면은 옆에 뒤에 이렇게 이미 주택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리 배치를 할 만한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집을 짓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장점을 떠올려 보니 이 주차 관련된 부분과 지금 집을 안 칠 때 원하는 위치,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높이, 높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짜내서 얘기한 거고요. 의외로 살다 보면 사람이 좋은 것만 보일 수 없잖아요. 불편한 것들이 사실 머릿속에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고,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나빴던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쭉 연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가장 나빴던 점은 뭐냐 하면요, 지금도 사실 이거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가장 불편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필지들이 이제 집을 다 짓고 다 들어오게 되면 이제 뭐 공사 소음, 뭐 이런 진동, 이런 것들은 다 끝나니까 뭐 한 1, 2년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망권, 일조권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다른 건물들이 들어와도 끝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가 시작인 거죠. 그럼 미리 짓는 게 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미리 져 놓으면 다른 집들이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고려를 해서 집을 당연히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단지 분양 건축을 했던, 저희 집 지은, 지금 하자 분쟁 소송 중인 그 건축시공사도 분명히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운이 하나가 정말 서로 어울려져서 전혀 조망권 일조권이 침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자기가 집을 짓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희한테 안심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저희 집 거실이 동쪽이랑 남쪽으로 창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커튼홀로 뚫어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남향 쪽 거실에 커튼을 쫙 아침에 열면요, 제일 먼저 저희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탁 산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굉장히 멋있는 전원이 펼쳐질 거라고 혹시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말이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앞에 거의 8m 높이의 벽이, 그러니까 앞집 벽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서울에서 다닥다닥 붙은 그 빌라에 사는 그런 느낌? 저희 그러려고 사실은 여기 전원주택에 온 거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걸 분명히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쪽을 정원을 바라보면서 동쪽으로 집을 안 치겠다고 분명히 건축시공업체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절대 2층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 2층 집 짓지 3층까지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둘 다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희 쪽으로는 벽만 보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남향집을 지으면서
완전히 저희 쪽은 시야를 가릴 수 있게 완전히 벽만 보이는 그런 집을 일단 지어놨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최대한 붙여서 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놨고, 또 하나가 집이 2층 이상 안 올린다고 얘기했는데 2층 이상은 안 올린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2.5층, 그러니까 다락방이 있는 내부에서는 3층짜리 집을 지어놓고 실제로 건물 높이가 8m가 넘는 집을 앞에다가 떡하니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 올라갈 때 제가 너무 황당해서 설마 이랬는데 진짜로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 집보다 훨씬 높게. 저희 집이랑 수평은 딱 같은 높이의 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을 때 제가 이렇게 봤더니 안쪽에 다락방까지 해서 3층 집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는 일단 조망권 그리고 일조권, 사실 일조권의 개념이 그러면 일조권 침해 소송을 걸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정원의 반 이상을 동지 때 그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앞에 있는 나무가 재작년에 두 그루가 죽었어요. 동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의 잔디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딱 동지 때 들어오는 그 그늘만큼이 싹 다 잔디까지가 죽어버렸고요. 그 안쪽에 그걸 넘어서는 부분만 잔디가 살았거든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망권에 대한 부분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자문을 구해봤더니 저희 집의 실제 거실 안쪽까지 그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희 집 거실 안쪽에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 그 공간까지 이 그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갖고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조망권 관련된 분쟁을 해도 사실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설명을 듣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억울하지 않나요? 먼저 지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지어놨는데 상대방이 내 집 앞을 이렇게 쾅 막아버려서 내가 선택을 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 상황처럼 앞집이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아마 정남향 집을 안 짓고 동쪽으로 틀어서 동쪽으로 테라스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아마 안 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먼저 들어간 집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먼저 짓게 되시면 조망권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부분을 개발사 건축시공사랑 같이 계약을 쓰실 때 뭐 특약사항이나 이런 걸로 명시를 꼭 해놓지 않으면 저같이 이렇게 낭패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조망권 일조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뭐 계속 가는 거니까 앞으로 저희가 여기 사는 동안에는 이미 앞에 벽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는 앞집이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심각한 거라 제가 제일 먼저 1순위로 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공사 중에 소음, 진동, 먼지, 요 세 가지가 사실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 내용이실 텐데요. 미루어 짐작은 하시되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는 미루어 짐작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분양을 하는 분양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할 때 저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입주가 한 1년이나 길어도 1년 반 안에 다 끝날 겁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는 분양시공사들이 은근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네들의 생각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요. 1년 반 만에 21피치가 싹 공사가 동시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차적으로 가더라도 그 안에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21피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5세대가 지금 입주했습니다. 저희가 입주한 지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세 번째 입주했다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입주한 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3년 정도 지금 지난 상태거든요. 그런데 21필지 중에 15세대만 지금 입주를 해 있고 아직 나머지 집들은 짓지도 않은 상태. 그냥 기초만 닦아놓은 데가 있고요. 아예 기초도 닦아놓지 않는 곳이 있고요.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1, 2년 안에 그냥 공사가 훅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소음, 진동, 이런 먼지 같은 거에 여러분들 시달리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쾌적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이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지리하게 한 5년 동안 한 집 짓고 또 6개월 뒤에 한 집 짓고 또
또 6개월 뒤에 한 집 짓고 그러다가 어쨌든 다 그래도 그나마 지으면 다행인데 요즘 분양이 안 되고 실제로 21필지 단지에도 한 서너 집만 들어오고 그렇게 한 3개월, 5개월, 6개월 단위로 집이 천천히 몇 채만 들어오고 그 이후로 그냥 휑하니 집이 안 들어온 상태로 공동화되어 있는 그래서 필지가 굉장히 휑해서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분양이 안 돼서 그렇게 그냥 고착화되는 그런 단지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원주택 단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들어갈 입주 시기를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시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쭉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소음은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 공사하는 기간 동안 내가 그냥 귀 닫고 문 닫아놓고 귀 닫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이 될 사람들인데 그 공사한다고 소음 때문에 막 난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서 최소한의 배려를 해서 뭐 새벽에 안 하고 주말에 안 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근데 생각보다요. 저희는 새벽 6시에 공사해서 저희가 엄청 싸운 적도 있고요. 주말에 그렇게도 공사를 합니다. 뭐 그렇게 급한지 일요일날 그 심지어는 17년도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계속 공사를 해서 저희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지나가는 거고 저희가 이제 참아도 되는 거라고 일단은 너그럽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소음 그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지 그래 문 꽉 닫아놓고 우리 집은 뭐 전혀교환기 있고 공기청정기 있어 바깥에 뭐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까짓 거 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사실 봄날 볕이 좋고 가을에 가을볕이 너무 좋아서 가을에 수확한 곡식들 예를 들면 저희 가지 얻어 갖고 와서 이렇게 슬라이스 해 갖고서 쫙 열어놨는데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네도 공사하는 데서 뻔히 저희 가지 널어놓은 게 눈에 보이는데도 거기서 막 포크레인 파고 그라인더 갖고서 막 그냥 공구리 그 그라인더로 막 갈아내고 그 비싼 먼지들이 저희 막 가지 말려놓은 데 엄청나게 날려오고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애 키우는 집들은 여름에 문 열어놨는데 소음 때문에 애 잠도 못 자죠. 거기다가 그 비산먼지 막 날라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스트레스 엄청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참는다고 우리가 너그러이 참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소음 먼지 참았다고 생각을 그냥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이 소음 먼지 다음에 진동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참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한 번은요 저희 집 앞에 기초 파는데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쾅쾅 땅을 찢는데요. 저희가 무슨 주택이라고요? 경량 목조 주택으로 저희 집이 골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앞에서 포크레인을 파는데요. 집이 갑자기 2층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막 울리기 시작을 해갖고 제가 불이 나게 2층 테라스 쪽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막 포크레인을 막 파고 덜덜덜덜 거리면서 옆에 잘못 또 공구리 쳐놓은 거를 막 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바로 뒤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저희 집 벽체를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이 바깥 부분이 사이딩 같은 걸로 되어 있지 않고요. 청고벽돌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고벽돌이 아예 벽돌을 조적으로 쌓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붙이는 타일 형태로 되어 있는 청고벽돌이 있거든요. 그걸로 붙이고 몰탈에다가 청고벽돌을 붙이고 이제 줄눈이를 통해서 이렇게 모양을 내는 그런 외벽 시공을 했거든요. 의외로 사실 이렇게 시공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게 크랙이 닿아서 막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울리는 동안에 쿵쿵쿵쿵 하면서 금이 눈으로 가는 게 막 보이는데 제가 그래갖고 앞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하시라고 막 이렇게 X 표시를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랬더니 거의 한 2, 3분 동안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보고서 잠깐 멈추고서 담당자가 올라와서 보고서 잠깐 이제 스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이 쌍욕을 하면서 이 포크레인 진동에 그 집에 왜 크랙이 가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쌍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제 눈으로 가서 목격을 하고 갈라지는 걸 봤고
그 상황을 제가 현장에 목격을 했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그 비양심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들어와 보세요. 누구 시켜서 저기 포크레인 한번 팔아 이러고 저희 집 2층에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2층에 앉아봐 계시라고. 진동이 얼마나 심한가. 그러니까 그냥 또 막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해서. 근데 정말 공사하시는 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요, 정말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무리 급하셔도요, 누군가의 전 재산이 달린 그런 집이 여러분들의 그 한 번 실수로 그렇게 크랙이 가서 손상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이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다른 집도 배려하시면서 그렇게 공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먼저 입주를 하시게 되면 지금 이런 먼지, 소음, 진동 부분은 사실 보상을 받으려면요, 여러분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여러분들 제소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실사를 나와서 인정을 받으면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크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민사소송을 걸어서 진행을 하는 게 답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1심 작년 11월에 끝났는데 항소를 했어요. 건축시공업체에서. 근데 항소심 기일이 언제 잡혔는지 아세요? 계속 안 잡히고 있다가 지난주에 잡혔는데 5월 20 며칠로 잡혔대요. 그러니까 6개월이나 지나서 지금 항소심 첫 기일이 지금 잡힌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긴 세월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민사소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입주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앞에서 공사를 하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그쪽 공사하는 업체랑 시공하시는 그런 담당자들한테 정말 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의를 여러분들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크랙이 가고 진동 때문에 뭔가 문제가, 건축물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그건 때가 늦은 거거든요. 예, 물론 친절하게 와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네요 이러면서 그거 크랙 간 거 다 보수해주고, 그래도 사실 이거는 이미 감가상각이 되는 거잖아요. 하자보수를 해주면 그게 새집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먼저 입주를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조망권, 일조권, 상상치도 못하게 이런 부분에 침해를 당하실 수 있고, 또 공사로 인해서 소음, 먼지,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당하면서 사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입주 시기를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생각보다 많이 흥분을 하면서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저는 영상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셀카 모드가 아니라 그냥 고정해 놓고서 찍어요. 그래서 제 얼굴을 못 보고서 찍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영상 촬영한 이후에 편집하면서 이제 그때나 이제 제 얼굴을 보게 되는데, 편집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지?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당한 이야기만 여러분들 들으셔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더라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 지금 전원주택단지를 막 계약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입주 시기를 제 영상 보시고 조정을 잘 하시고, 특약사항에 꼭 조망권이나 일조권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타 공사, 타 필지의 공사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까지 넣으실 수 있다면 꼭 넣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